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인민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입니다. 요즘 북한 관련 화두는 러시아의 용병이 되어 우크라이나에 파견된 북한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나이 어린 북한 소년들이 김정은의 지시로 꽃다운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9세 때까지는 고등학교 학생이기 때문에 군에 뽑지 않지만 북한은 만 18세면 다 군에 가야 합니다. 한국의 고등학생들 나이인 청년들이 머나먼 타향에서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른 채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오로지 북한에서 태어난 죄로 김정은의 제물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군을 보면 한국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행운인가를 새삼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 젊은이들은 남북이 대치 상태이니 의무적으로 군에 가야 하는데 그것도 군에 의무적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청년들은 군에 입대 18개월, 즉 1년 반만 군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8년씩 복무하는 북한 군인들이 들으면 너무 부러워 잠이 오지 않을 소식이죠. 그리고 어디 강제 소집 기간이 8년뿐입니까? 제대된 뒤에 또 농촌에 가서 2, 3년을 의무적으로 일해야 하니 강제 복무 기간이 사실상 10년입니다. 제대 날짜도 당국이 마음대로 정하니 올해 집에 갈지 내년에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반면 한국은 입대할 때 병무청 홈페이지에 입대 날짜를 딱 넣으면 제대 날짜까지 딱 뜨고 하루도 드팀없이 그날에 제대합니다. 한국은 인구가 5천만 명이나 되지만 이렇게 1년 반만 근무하니 병력 숫자는 50만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앞으로는 더 줄어들게 됩니다. 인원이 주는 대신에 무기체계를 현대화하는 방향으로 군 구조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요즘 전쟁은 머리 숫자에 의존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병력이 많아도 이쪽에서 그 병력이 어디 있는지 하늘에서 다 내려다보고 폭탄을 비오듯 퍼부으면 그냥 무리죽음 당하는 것이죠. 또 하나 부러운 얘기를 해드릴까요? 여기 군인들은 1년 반 동안에 월급을 받으면서 복무합니다. 일단 입대하면 2등병으로 들어갔다가 1등병이 되고 상병, 병장으로 4단계 승급합니다. 1년 반 군 복무하는 점을 감안하면 4개월마다 승진하는 셈입니다. 병장이 되면 분대장쯤 되는데 내년부터 병장은 한 달에 1,500달러쯤 받게 됩니다. 거기에 또 추가로 국가에서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이라는 것을 지급하는데 1년 반 동안 돈을 모으면 모두 3천만 원이 넘습니다. 달러로 치면 군 복무의 대가로 2만 3천 달러쯤 받아가고 집으로 가는 셈입니다. 북에서 해외에 외화벌이 파견한 사람들이 1년 반 동안 2만 3천 달러 버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습니까? 해외에 가지 말고 차라리 한국군에 입대 외화벌이 하고 가는 것이 훨씬 낫겠습니다. 돈 버는 환경도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 해외에 외화벌이 간 사람들을 보면 도망칠까봐 서로 감시를 엄격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갇혀서 외부에 나가면 2인 1조나 3인 1조로 움직이게 합니다. 심지어 쓰레기 버릴 때도 혼자 못 나가게 하죠. 이렇게 3년을 거의 감옥 생활처럼 지내다가 한 1만 달러 벌어가면 잘 벌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북에서 해외에 나가는 사람을 엄선하고 엄선해 고르고 또 해외에 나가면 모두의 부러움을 받는데 그런 사람들보다 한국 국군 병사의 팔자가 훨씬 좋습니다. 군 복무하면서도 집하고 매일 전화하면서 지낼 수도 있습니다. 일과를 마친 병사들이 6시부터 취침 시간 전인 밤 10시까지는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부대 밖 외출이 허용됩니다. 그러니까 6시까지는 훈련도 하고 경계도 하지만 6시 이후부터는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거나 부대 밖에 나와 각종 맛있는 음식도 사 먹으면서 지낸다는 의미입니다. 병사들은 주말에 휴식을 가지고 심지어 부대 내 청소나 자빌도 면제됩니다. 가령 부대 마당에 눈이 와도 군인들이 자기 주둔지를 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 맡겨서 청소를 시키고 잡초 뽑는 것도 다 민간업체가 대신해 줍니다. 이런 군대에서 한번 군 복무를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아니 고작 1년 반 복무하면 싸움하는 걸 언제 배우나? 저렇게 청소도 안 하고 게임도 놀고 하면 군기가 다 빠지겠네. 우리 인민군이 남조선 국군 정도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겠네 하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북한군이라고 언제 싸움하는 걸 배웁니까? 맨날 건설판 동원이나 나가고 실탄 사격도 제대로 못합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기 국군 병사가 사격 연습하는 실탄 숫자가
북한 병사보다 몇십 배로 많습니다. 기름이 없어서 탱크나 군함도 제대로 가동시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싸움을 더 잘합니까? 요즘 전쟁이 정신력으로 좌우되지도 않습니다. 정신력이 중요하다면 용감히 싸우다 죽으면 하늘에서 다시 태어난다고 확실하게 믿고 있는 이슬람 병사들은 무적이게요. 실상은 IS와 같은 광신도 군사 조직도 언제 하늘에서 소리도 없이 포탄이 떨어질까봐 벌벌 떨다가 다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한국 역시 해군, 공군처럼 실질적 무기 다루는 사람들은 제대되지 않는 진짜 군인들이라 북한 장교들보다 훨씬 정예이고 특전사와 같은 전문 특수부대도 직업 군인들입니다. 거기에다가 매년 며칠씩 훈련받는 예비군은 현역 병력의 5배나 됩니다. 전쟁만 나면 단 몇 시간 내로 한 350만 명의 군대가 만들어집니다. 인구가 5천만 명으로 북한보다 2배나 많기 때문에 북한이 6.25처럼 생각하고 밀고 내려와도 머리수에서 밀립니다. 북한도 이제는 재래식 병력으로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핵 개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일 큰 문제는 남북이 이렇게 총을 맞대고 숱한 20대 창창한 젊은이들을 군 복무로 시간 보내게 하는 것이 얼마나 낭비입니까? 남북의 병력을 다 합치면 지금 세계 최강의 미군 병력보다 더 많습니다. 미군이 140만 명에 불과하거든요. 인구 13억이 넘는 중국도 병력이 2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지금 150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은 통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비무장지대 장벽을 쌓고 있습니다. 통일도 하지 않는데 많은 군대가 왜 필요합니까? 하도 군인이 많아서 김정은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장에 수많은 청년들을 보내 죽게 만들어도 죽은 숫자만큼 또 보낼 수 있을 겁니다. 결국 북한군은 이제 조국 통일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군대가 아니라 머나먼 외국에 끌려가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존재일 뿐입니다. 용병으로 전락해 김정은의 제물이 되는 순간을 묵묵히 기다리고만 있겠습니까? 우크라이나에 파견되면 기회가 되는 순간을 어떻게든 찾아서 탈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제물의 신세에서 김정은을 제물로 만들 수 있는 삶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